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합물의 분류와 종류. 유기화학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유기화합물은 탄화수소라고 하며 이것은 유기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입니다. 탄화수소는 유기화합물이지만 탄화수소는 유기화합물의 기본 구조일 뿐 탄화수소만이 유기화합물은 아닙니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유기화합물의 하나의 분류 방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을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기화합물을 분류할 수 있는 5가지 분류 조건을 소개합니다. 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합물의 5가지 분류 조건은 첫째, 지방족 화합물과 방향족 화합물의 분류입니다. 둘째, 작용기, 기능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셋째, 포화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넷째,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의 분류입니다. 다섯째, 킬할 화합물과 아킬할 화합물의 분류입니다. 첫째, 지방족 화합물과 방향족 화합물의 분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방족은 방향족이 아닌 모든 유기화합물입니다. 지방족 화합물은 벤젠 고리처럼 특별히 안정된 고리 구조를 갖지 않는 모든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사슬 모양이나 고리 모양 모두 존재합니다. 사슬 모양은 대표적으로 알케인, 단일 결합, 알켄, 이중 결합, 알카인, 삼중 결합 계열이 있습니다. 지방족은 주로 사슬 모양이지만 고리를 가질 수 있는데 고리를 이루는 원자가 모두 탄소이면 탄소 고리 지방족 화합물이고 탄소 이외의 원자가 있으면 헤테로 고리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처럼 파이 전자가 주변으로 비편제화, 콘주게이션 된 하나 이상의 고리를 포함하는 화합물입니다. 방향족이란 보통 벤젠 고리를 가지는 화합물로서 물론 모든 방향족이 벤젠 고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벤젠 고리 외에도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인 풀안, 탄소 4개, 5원환, 필안, 탄소 5개, 6원환을 가지는 화합물과 고리를 이루는 탄소수가 6개가 아니어도 방향족의 조건인 휘켈 규칙을 만족하면 방향족이 됩니다. 유기화합물을 지방족과 방향족으로 구분하는 것은 유기화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분 방법이며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지방족 아니면 방향족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족과 방향족이 모두 탄화수소에 해당될 수 있으나 탄화수소가 아닌 탄소가 다른 원자로 치환된 헤테로탄화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탄화수소에 다른 원자가 치환된 형태를 헤테로탄화수소 혹은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부르며 이들도 지방족과 방향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작용기나 고리 구조에 따라 에테르, 케톤, 아민, 카복실산 등 수많은 다양한 유기화합물로 분류됩니다. 둘째, 작용기, 기능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작용기란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과 반응성을 결정짓는 특정 원자단을 말합니다. 분자의 크기나 전체 구조와 상관없이 같은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공통된 화학적 특성, 화학 반응, 끓는 점, 녹는 점, 스펙트럼 등을 가집니다. 모든 유기화합물이 작용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알케인과 같은 탄화수소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서 작용기로 분류할 만한 특정 원자단이 없습니다. 작용기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원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드록시기는 수상기이며 이것을 가지는 화합물로서 알코올류로 분류되며 예를 들면 에탄올, 당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카르보닐기는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와 이중 결합으로 연결된 작용기이며 다음과 같이 다시 나뉩니다. 카르복시기인 카르복시산,
알데하이드기인 알데하이드, 케톤기인 케톤류, 에스테르기인 에스테르로 분류되며 예를 들면 각각 카르복시산인 아세트산, 알데하이드인 포름알데하이드, 케톤인 아세톤, 에스테르인 부틸아세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아미노기는 아민류를 구성하며 예를 들면 아미노산, 암모니아 유도체, 생체 염기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기화합물에는 다양한 작용기가 존재합니다. 셋째, 포화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포화도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주로 지방족 화합물을 더 세분화할 때 작용하는 기준입니다. 포화 화합물은 탄소 간 결합이 오직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탄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수소를 모두 채우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알케인 또는 알칸 계열, 포화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불포화 화합물은 탄소 간의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결합 하나를 깨고 수소가 더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강하며 첨가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이중결합인 알켄 계열, 삼중결합인 알카인 또는 알킨 계열, 불포화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에서는 단일 결합의 알케인 계열을 파라핀계, 이중 결합의 알켄 계열을 올레핀계, 삼중 결합의 알카인 계열을 아세틸렌계, 고리를 가지는 단일 결합의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을 나프텐계라고도 합니다. 넷째,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유도체의 분류입니다. 지방족과 방향족은 탄화수소일 수도 있고 탄화수소 유도체일 수도 있습니다. 탄화수소는 순수하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메탄, 에탄, 벤젠 등이 여기에 속하며 대개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을 띱니다. 탄화수소 유도체는 탄화수소의 수소 자리에 산소, 질소, 황, 인, 할로겐 등 이종 헤테로, 원자나 원자단, 작용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화합물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의약품, 생체 물질, 향료, 플라스틱 등이 탄화수소 유도체에 속합니다. 즉, 탄화수소 유도체는 탄화수소의 다양한 확장판입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수많은 유기화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키랄 화합물과 아키랄 화합물의 분류입니다. 이것은 유기화합물의 분자의 대칭성과 입체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거울에 비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처럼 분자 구조의 손대칭성, 카이랄성, 비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분류입니다. 유기화학 외에도 생화학이나 식품, 의약품 화학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키랄 화합물은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분자입니다. 탄소 하나에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붙어 있을 때 비대칭 탄소가 발생합니다. 당류와 아미노산에서는 D형과 L형으로 구분합니다. 그 외 화합물은 R형과 S형으로 구분합니다. 이들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은 거의 같지만 생체 내의 수용기와 결합할 때 완전히 다른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면 탈리도마이드와 리모넨입니다. 한쪽 방향은 유용한 약효를 내지만 반대쪽 방향은 독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키랄 화합물은 대칭면이나 대칭 중심이 존재하여 거울에 비친 구조와 원래 구조가 완벽히 포개어지는 분자입니다. 이들은 왼손, 오른손의 구분이 없는 대칭형 분자들입니다. 탄소에 똑같은 원자나 작용기가 2개 이상 붙어 있으면 대칭 구조가 되어 아키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메탄, 에탄올, 아세톤 등이 있습니다. 글리신은 아미노산 중에서 유일하게 중심 탄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어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D형과 L형이 없는 아키랄입니다. 쉽게 말해 유기화합물 중에서
탄소마다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붙어 있을 때 비대칭인 킬할 화합물을 이룹니다. 탄소에 하나라도 같은 원자나 원자단이 붙어 있다면 대칭인 아킬할 화합물을 이루며 대칭이 있어서 거울에 비춰도 포개지므로 이는 결국 그 자신과 같습니다. 이러한 킬할과 아킬할은 구조나 광학과 같은 특정 이성질체의 분류가 아니라 분자가 가지는 3차원 구조의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인 성질입니다. 즉, 이성질체의 분류가 아닙니다. 다만 메조 화합물은 분자 내에 비대칭 탄소, 킬할 탄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자 자체는 아킬할인 독특한 분자입니다. 비대칭 탄소가 2개 이상 있지만 대칭면이 있어서 분자 정확히 한가운데를 자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완벽한 거울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메조 화합물은 거울에 비춰도 결국 그 자신과 같은 동일한 분자이며 광학 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타르타르산은 3개의 이성질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가 메조 타르타르산이 있습니다.